아테네 몰락의 서막, 두 선동가와 리더십 딜레마에 관한 이야기. 27년에 걸친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첫 단계 10년에 관하여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두 동맹의 중심이 된 이 전쟁은 기원전 431년부터 421년까지 10년간 지루한 공방전이 이어집니다. 육군이 강한 스파르타는 아테네의 아티카 지방을 매년 침공했고 해상제국 아테네는 함대를 이용해서 반격을 가하며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이곳저곳에서 크고 작은 충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아테네에 끔찍한 역병이 번지면서 아테네 시민들은 크게 동요했고 그 틈을 비집고 선동가 클레온이 등장해서 명정치가 페리클레스를 몰아내고 권력을 잡았습니다. 이 과격한 클레온에 대한 반작용으로 온건한 지도자 니키아스가 등장하여 클레온과 맞서게 됩니다. 이 전쟁의 와중에 과격한 선동가와 온건한 꼼수 선동가 니키아스의 대립. 오늘은 극과 극의 이 두 사람이 리더십 딜레마에 빠진 아테네에 어떤 파국을 불러오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5세기 민주주의의 요람이었던 아테네의 푸닉스 언덕. 이곳에 모인 아테네 시민들은 리더십 딜레마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명정치가 페리클레스가 역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 아테네는 방향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 빈자리를 채운 것은 선동가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극단적으로 과격한 클레온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온건하지만 비겁한 꼼수 선동가였습니다. 먼저 광장을 장악한 것은 클레온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민주파를 자처하며 매일같이 전쟁을 외쳤습니다. 상대가 누구든 독서를 퍼붓고 가차없이 고발해서 공포를 주장하는 그의 방식에 시민들은 서서히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피곤한 시민들의 눈에 한 남자가 들어옵니다. 바로 니키아스였습니다. 돈으로 포장된 니키아스에 관한 이야기. 극단적으로 과격한 클레온에 비교하면 니키아스는 아주 온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는 민주파의 공격적인 제국주의에 반대하였습니다. 신중하였던 또 보기에 따라서는 지나치게 몸을 사렸던 그는 웬만하면 전면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페리클레스가 죽은 기원전 429년 이후에 그는 여러 번 장군으로 선출되었지만 이렇다 할 전공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스파르타와 평화조약을 체결하는 것을 자신의 첫 번째 목표로 어쩌면 필생의 과업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421년 스파르타와 평화조약이 체결되었고 사람들은 이를 가리켜 니키아스의 평화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니키아스를 두고 아리스토텔레스를 포함해서 동시대의 사람들은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여겼고 후대의 역사가들도 그를 평화주의자라고 평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니키아스에 대한 온당한 평가일까요? 이 니키아스에 대한 올바른 지혜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넘어서서 그리스 아테네 역사를 바르게 이해하는 요체입니다. 니키아스의 진면목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리스 아테네 역사를 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4번에 걸쳐서 니키아스의 진면목을, 그의 맨 얼굴을 최근에 발굴된 사료를 포함해서 낱낱이 파헤쳐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니키아스는 클레온과 정반대의 인물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온건한 성격인데다가 엄청난 부자였고 또 그 돈을 시민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썼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천여 명의 노예들이 일하는 거대한 은광산을 가진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은광산에 노예를 공급하는 요즘 말로 치면 인력사무소 같은 것도 운영하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 당시 아테네의 은광산에는 1만여 명의 노예들이 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노예를 공급하는 일은 그야말로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버는 또 다른 노다지 사업이었습니다. 니키아스는 이렇게 아버지 때부터 벌어들인 돈을 쓰는 데 있어서
지나치다 할 정도로 관대했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자선사업과 많은 종교축제 그리고 합창단에게 자금을 듬뿍 대주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델로스 축제였습니다. 그는 델로스 성과 레니안 섬을 배로 연결하는 부교를 놓은 다음에 이 아름다운 화관 그리고 금박으로 수를 놓은 걸개 그림으로 화려하게 장식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값비싼 옷으로 잘 차려입은 합창단이 이 다리를 건너며 노래를 부르도록 하였습니다. 그야말로 보는 이의 눈이 희둥그레 할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그는 이에 그치지 않고 향후 델로스 축제를 위해서 1만 드라크마의 기금을 쾌척하였습니다. 이 돈이면요, 이 3단 노선 10척을 건조할 수 있는 돈입니다.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통큰 기부였던 것이지요. 이것 때문이었는지 몰라도 후일 아리스토텔레스는 니키아스를 가리켜 누구보다도 아테네 시민들에게 타고난 사랑과 애정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람의 하나로 꼽았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당대의 아테네 시민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과격한 클레온보다는 저 온건하고 인심 좋은 니키아스가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겠지요. 하지만 이것이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시민들은 클레온의 광기에 가까운 과격함을 피하려다가 속이 텅 빈 무능함과 소심한 꼼수라는 니키아스의 더 큰 덫에 걸리고 만 것입니다. 불길을 피하려다가 얼음 구덩이에 빠진 격이었습니다. 이 지도자를 택하면 이런 문제가 있고 저 지도자를 택하면 저런 문제가 있는 그야말로 전형적인 리더십 딜레마에 빠졌던 것입니다. 딜레마. 이쪽으로 가면 호랑이를 만나게 되고 이쪽 길로 가면 곰을 만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바로 딜레마 상황 아니겠습니까? 바로 아테네 시민들은 지도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딜레마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은 온건하지만 겁쟁이 꼼수 선동가였던 니키아스의 함정에 관한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